2시 36분 정보센터입니다.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앞에 집회 참가자들 모여 있습니다. 이 집회 관계로 의사당대로 국회 방면 국민은행 서관 앞쪽 하위 두세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신내 나들목 진출로에서 사고 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지점 주의하시고요. 이후로 묵동나들목에서 종안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여의 2교 부근 4차로 고장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뒤쪽 영동대교에서 여의 2교 부근까지 고장차 때문에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남이천 부근 1차로 승용차 사고 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지점 2차로 통해서만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주의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치는 세상에 오직 진짜들만을 골라서 콕 찍어내 거짓없이 풀어놓지 쇼미더뉴스 어제가 아닌 우린 오늘을 살아가 색안경을 벗고 다시 세상을 바라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허리케인 뉴스직입니다. 금산댁 천여진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산댁 천효진 PD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까 울란바토르 영하 18도로 했잖아요. 네. 북위로는 48도네. 우리보다 한 10도 이상 높은데. 네. 예. 야, 영하 18도. 밤에는 영하 30도. 대단합니다. 네. 오늘 뉴스 뭡니까? 100번까지 버스 무료. 자가용대 버스. 아까 당신의 선택은? 네. 허리케인 데스크 제가 네.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버스비를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거죠? 1년 동안 100번을 무료로 탈 수 있는 티켓을 주겠다. 누가 준다는 게 누가? 그런 정책을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법안이 2주 전에 국회에 발의가 됐고요. 그 내용이 오늘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1년 동안 100번을 무료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카드나 휴대전화의 앱에 포인트를 주겠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지하철로 치면 1년에 14만 원이고요. 예. 버스로 치면 1년에 15만 원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100회분에 그걸 준다 이거죠. 여기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다가 예. 태그를 하면 된다. 네. 어우 좋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 정책을 하자는 이유가요. 아까도 쇼미더뉴스에서도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도 소개가 됐는데 처음에 저는 이게 너무 세금 낭비가 아닐까 좀 염려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세금 낭비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이 정책을 처음 제안한 민간 싱크탱크 공익허브의 이동우 변호사님에게 들어보시죠. 예. 네, 연결돼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동우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민간 싱크탱크 공익허브의 이동우 변호사님인데 이 뭐 하는 데입니까? 공익허브가? 예, 공익허브는 그 사회 경제적 약자를 돕는 공익법인 벗의 부설 연구기관인데요. 네. 공익법인이 사회 지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법률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인 분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나 시스템을 좀 바꾸는 연구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저희가.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 전문적으로 집중해서 하는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입법연구 싱크탱크인 공익허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앞에 소개한 그 100번까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도 좀 좋은 변화를 일으키려고 제안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세금 낭비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저희는 약간 모두의 티켓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낭비는 불필요한 곳에 이제 돈을 쓰는 걸 말하는데 이제 네. 모두의 티켓은 실제로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낭비란 표현은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다만 이제 그런 생각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 주지 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지원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간혹 있으시는데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대중교통 지원 정책들 예를 들어서 3만 원 정기권, 6만 원 정기권 이런 것들은
이 대중교통을 많이 타시는 분들에겐 도움이 되는데 대중교통을 좀 적게 타시는 분들에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자가용을 타시는 분들이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인을 하려면 이분들을 뭐 이렇게 선별해서 차별하고 그러지 말고 이 교통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모두에 특히 지급이 돼서 이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 대중교통을 타시게 되면 아까 뭐 서두에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 교통 부분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이거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효과까지 생각을 하면 이제 예산 낭비라는 좀 이게 자극적인 표현은 좀 맞지 않고 오히려 대중교통비도 절약이 되고 온실가스도 줄여서 요새 기후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 금산택 PD 네. 낭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싶어가지고. 알았어요. 예. 근데 변호사님 이게 예. 만약에 법안 이제 올려온 건데 통과가 된다면 이 지급 주체가 중앙 정부가 됩니까? 아니면 재단체가 됩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중앙 정부가 추진하기를 바라는 그 정책인데요. 네. 실제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할 때는 뭐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중앙 정부가 100% 낼지 뭐 지방 정부랑 조금씩 분담할지 그거는 좀 구체적인 예산 배분의 문제여서 저희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중앙 정부가 지급하는 걸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 같아요. 네. 서울 사람만 주냐 아니면 저기 강원도 산골에 있는 주민은 이거 받아봐야 소용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너무 대중교통이 안 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될 수 있는데 뭐 서울 시민이나 당연히 다 포함이 되고요. 네. 저희는 서울 외에 뭐 전국의 모든 도시, 모든 지역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저희는 이제 요즘에 만든 거죠. 알았습니다. 예. 그 아까 모델 티켓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예. 이게 뭐예요? 모델 티켓이? 모델 티켓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그 모든 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법상 이제 아예 무료인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 잠깐만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 모델, 패션 모델 그런 모델로 알아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모두. 우리 말이고요. 모두의 티켓. 예. 알겠습니다. 아유. 모두의 티켓.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예상하는 대상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서울 시민 누구나 다 대상인 거예요? 5세 이하? 5세 이하 그렇죠. 영유가 그러니까 빼고요? 서울 시민은 당연히 다 포함이 되시고요. 나아가서 이제 서울 외에 뭐 다른 도시 전국의 모든 국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현행법상 이제 만 5세 이하 영유아, 그냥 원래 무료인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제외한 모든 국민분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근데 서울시가 내년부터 기후 동행 카드라고 그래서 6만 5천 원짜리 이 정기권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이거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일단 기후동행 카드도 서울 시민들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고민한 정책인데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모델 티켓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후동행 카드는 6만 5천 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버스나 지하철을 한 40번 이상 안 타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좀 비싼 비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두의 티켓은 그런 거 상관없이 100번을 탈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니까 이 버스나 지하철을 좀 적게 타는 시민들도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전자분들이 자가용을 놔두고 6만 5천 원짜리 정기권을 구매하실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이게 기후동행 카드는 이 자가 운전자들을 대중교통을 끌어들이는 효과는 뭐 다른 정기권처럼 좀 효과 낮을 거로 보이는데 이 모두의 티켓은 그 교통 포인트를 선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가용 운전자들도 대중교통 이용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으로 효과를 본 나라가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모두의 티켓이랑 아주 똑같은 정책은 없고요. 이제 다만 대중교통 요금을 매우 낮게 책정하거나 아예 무료로 하는 곳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이제 영국이 올해 상반기에 그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든 그 요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2파운드가 안 넘게끔 하는 정책을 채택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 스페인의 경우에는 올해 말 12월까지 300km 이하 거리는 국영 철도 요금을 완전히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역시 올해 이제 대중교통을 아예 반값으로 하는 정책을 실행했고 우리가 잘 아는 뉴욕도 5개 노선의 버스 요금 무료 정책을 실행 중이고 이 외에도 프랑스 샤토르시나 미국 캔자스시티 이런 데서 아예 무료 정책을 실시하거나 시범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굉장히 많은 도시나 나라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혹시 이런 정책이 도입이 된다면 이거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민들의 의견 같은 건 혹시 알아보신 게 있어요? 예, 저희가 한국정책 리서치 의뢰에서 이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성인 504분에게 여쭤봤는데요. 네. 이 중에 약 한 80% 정도 되시는 분들이 모두의 티켓이 도입이 되면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 같다고 답을 해주셨고 또 68%가 지금보다 더 자주 외출하겠다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또 고무적인 건 이제 자가용 이용자의 78.5%가 이 모두의 티켓이 도입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래요? 저희가 이분들께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이용하실 것 같냐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지금보다 이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5회 더 대중교통 이용할 것 같다라고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가용 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이 전환 효과가 상당히 우수할 거라고 저희가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취자들 듣고 계신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승용차 타던 예. 사람들은 대중교통 이용 안 해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조사하신 거하고는 또 다른 의견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으니까 승용차를 타시는 이유나 또 승용차를 뭐 굉장히 먼 거리 타시는 분도 있고 가까이 거리 타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대중교통 모두의 티켓이 딱 지급된다고 해서 모두가 전환될 리는 없고요. 그렇죠. 다만 네.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이제 교통 사정이 안 좋을 때 대중교통 이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제 예. 그런 네. 것들까지 다 고려한다면 자가용 이용자분들에서도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효과들이 꽤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 그러니까 접근권이 이제 예. 유리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자가용 놔두고 이렇게 100회짜리 무료로 타고 오게 한다면 아마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예를 들어 지금 뭐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 콩나물시루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에 그거 타느니 내가 차를 끌고 다니겠다 이런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거리로 뭐 굉장히 뭐 자가용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뭐 모든 자가용 타는 분들을 이 정책으로 완전히 대중교통을 흡수할 수 없고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네. 좀 더 구조적으로 이제 교통 여건이나 시설 인프라 같은 것들 좀 갖춰줘야 되는 문제고 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도 이런 정책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까이 있는 분들이나 다양한 자가 운전자 중에 일부가 이 대중교통으로 분명히 오실 수 있다라는 예. 거죠. 맞아요.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자체가 이제 습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가용만 고집하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그런 장점 네. 이런 거를 몰라. 오로지 그냥 네. 죽으나 사나 대중교통 안 타고 자가용만 이용하시는데 네. 대중교통 이용하면요, 이 버스 안에서 네. 잘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들여다볼 수도 있고, 신문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변호사님 궁금한 게 그 광역버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타는 버스 지금 요금 올라서 3,000원이라서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모두의 티켓에 해당이 되나요? 예, 저희는 이제 이거 저희가 고민할 때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환승제도 다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광역버스는 뭐든 뭐 티머니 카드, 뭐 후불제 교통카드가 되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1519님께서 모두의 티켓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대중교통 이용할 것 같다. 무빙님은 차라리 그 돈이면 대중교통 지원비나 하지. 예,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고 저 마지막으로요, 변호사님. 이 법안 발의가 됐는데 어때요? 통과 전망이? 뭐 통과 전망까지는 모르겠고 다만 이제 저희가 뭐 법안은 이제 11월 20일 용해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접수가 됐고요. 예. 어제 이제 5일에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 상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단히 많은 법들이 국회에 있는데 그 통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국회 논의 속도에 달린 거라서 일단 저희가 뭐 우리 사회에 이런 의제를 제시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겠군요. 예, 그 의미도 있고 저희는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효율성이 뛰어난 정책이라 네. 이제 좀 정책적인 그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빠른 시간 안에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동우 변호사님 아주 이렇게 힘써 주시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동우 변호사님도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세요? 예, 저도 그 대중교통이랑 자가용은 저는 번갈아 가면서 이용합니다. 일주일에 한 반반씩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간 싱크탱크 공익커브 이동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금산댁 퀴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울었어 소가. 네, 문제 드릴게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동 방법 3가지를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줄여서 BMW. 여기서 알파벳 B는 무엇을 뜻할까요? 예, 보기 있습니다. 1번 버스, 2번 헬리콥터.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금산댁 PD 수고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권미가 부릅니다. 서풍.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나도 몰래 마음 설렌다. 달빛 아래 정동우리 한가로이 짝을 짓는 곳 한강에 오면 서쪽으로 떠난 님이 서풍 타고 나를 찾아오신다고 한다. 배 띄워라. 허기야 허여차 노를 저어라. 허기야 허여차 노를 저어라.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오늘 밤엔 달도 밝아 노잡기도 좋다. 님머중 가자 가자. 해 뜨거라. 아름다운 한강에 오면 나도 몰래 마음 설렌다. 짧은 치마 저 아가씨 님 생각에 수줍은 듯이 얼굴 붉히면 서쪽으로 떠난 님이 서풍 타고 나를 찾아오신다고 한다. 배 띄워라. 허기야 허여차 노를 저어라. 허기야 허여차 노를 저어라.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오늘 밤엔 달도 밝아 노잡기도 좋다. 님머중 가자 가자. 허기야 허여차 노를 저어라. 허기야 허여차 노를 저어라. 예예예예예예예예. 오늘 밤엔 달도 밝아 노잡기도 좋다. 님머중 가자 가자. 해 뜨거라. 네, 조금 전 금산댁 퀴즈 정답은 1번 버스죠. BMW 중에 B가 뭘까요? 1번 버스입니다. M은 메트로 지하철이고 W는 워킹이죠. 걷는 거. 세 분 추첨했습니다. 5445, 1190, 9860 세 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3시 3부에서는 오늘 수요일입니다. 조용필이 사랑한 남자 작사가 김승곤 씨와 함께 미스터리 가요쇼 진행합니다.
빨간색은 면역력, 주황색은 눈 건강, 노란색은 비타민. 무슨 얘기야? 파프리카 몰라? 파프리카만 먹으면 영양 따로 챙길 필요가 없거든. 괜히 비타민 덩어리로 불리는 게 아니라고. 와, 파프리카 좋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였구나.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 파프리카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 요리로 만들면 아주 특별해지고. 맛도 영양도 정말 완벽하네. 나도 오늘부터 매일 하나씩 파프리카 챙겨 먹어야겠다. 매일 한 개씩 파프리카로 건강을 충전하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 파프리카 생산자 자조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6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